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홍략도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시장의 흐름과 시장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땐 97년부터 2004년도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나라에는 물론 IMF라든지 또 IT 버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이라고 했죠, 사실은. 자, 그런 시절이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달랐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것이 탄생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2008년쯤에서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게 된 것들이 세상에 없던 물건이 또 나타났던 것들이 뭡니까? 바로 아이폰입니다. 즉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시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않죠. 지금은 새롭게 탄생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AI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점차적으로 흘러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점점 규모가 점점 커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닷컴 버블 시대에 필요했던 것들을 인프라 하고요. 또 아이폰 시대, 또 스마트폰 시대가 나타나면서 나타난 인프라 하고요. AI 시대가 나타났을 때 인프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최근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로지 겉만 내고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야 이렇게 됐더니 과거에 이랬더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올 때는 그것이 종결되는 즉 인프라가 종결되는 그 과정까지는요 절대 버블이 보통 터지지 않았다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닷컴 버블 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 그 당시를 보게 되면 그렇고요. 대신에 근데 아이폰 시대라든지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되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IT 기기에 들어가는 바로 그 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AI가 또 발달되면서 과연 스마트폰보다 폰보다 도대체 몇 배 많은 또 칩이 필요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죠? 연산부터 시작해서 저장까지 다 필요한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거기다 전기도 먹죠. AI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해 나가는 내용들은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누구요? 중국이란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또 탄생하는 바람에 미국이 과거에는 천천히 진행하던 것들을 지금은 천천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제네시스 미션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미션을 진행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지난 100년 안에 한 번,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도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했습니까? 예, 존재했습니다. 바로 독일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세상을 좀 보시면서 한번 주식시장도 그런 것들을 연동해 보는 것들도 나쁘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 속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처음에 AI가 처음 투자되기 시작한 그 연도를 기억해 주셔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내용들도 보면 앞으로 캐펙스 증가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캐펙스가 지속 증가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예상을 해보시고 가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 한국의 포지션은 달라졌다. 과거에는 미국의 인프라를 갖다 제공하는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정도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전 산업 부분에서 또 글로벌적으로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반도체 칩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인프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설이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자, 젊은 분들이 예를 들면 컨설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현장을 경험해 가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좀 존재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자금 흐름, 제가 하방이 막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방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좋다. 미국이 어떤 짓을 하든 말든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과거 같으면요, 미국의 핵 잠수함이래요. 항공모함이 이란 앞바다 이런 데 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워낙 또 우리가 학습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로 삼지는 않는 것들이죠. 오히려 주가 상승의 기회가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방산주가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수혜를 받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한국의 방산주는 크게 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 과거하고 지금하고 한국의 역량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유동성 부분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인프라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크게 수혜를 받으면서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선단에서 그냥 치고 나가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분위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분위기 보면서 전체적으로 트레이딩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냐? 그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고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이쪽 아래쪽 항상 열어두고 기다려주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종목에 대해서 포지션 잡는 건 제가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첨부해 가시면서 같이 드리블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거 잘 해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뭐 팔로우 하는 것도 못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어제 우리가 수익 실현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BHI에 대해서 수익 실현 의견 드렸죠. 자, BHI 같은 경우는 어제 프리마켓에서 매수해가지고요. 장중에 또 수익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즐기신 분도 계실 거고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끔 제가 양념장을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양념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양념장은 또 너무 진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있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돼요? 에피타이저 개념으로 드시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또 수익 실현 바로 의견 드렸고요. 여러분들 뭐 한 3시간 만에 한 7% 이상 수익 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국가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내일까지 드리블 해도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수급이 좁을 때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마지막 그 라스트 콜을 갖다 38,6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시면 가장 오늘은 리즈너블 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약 한 12% 정도 수준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46번째, 47번째, 2월 12번째, 13번째 수익 실현 의견까지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개장일 기준으로 하면 매일 하루에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올해 365개 찍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아주 경이적인 기록이 될 텐데 그 정도까지 하면 제가 힘드니까 그 정도까지 갈 생각은 없어요. 일단 올해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240개 이상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LIG 넥슨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최근에 보면 어닝 조금 안 좋았던 내용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원래 예상치로 나와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LIG 넥슨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가 계속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우리 4분기 실적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걸 시장에서 말입니다.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파마리 서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이거 4분기 때 실적 안 좋아요. 재고도 떨어내야 되고요. 보너스도 줘야 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아주 결과적으로 뉴스가 나올 때부터 아주 그냥, 그죠?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LIG넥스는 올해 1차적으로 한번 수익을 냈고요. 지금 두 번째 트라이얼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요것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전한 우리가 수주 1년 동안 받아놓은 내용들이 앞으로 3년치 정도의 일거리는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성장성이 YY 대비 31% 정도가 계속해서 지금 이게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어떤 리포트 같은 경우는 글쎄요, 예상치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집니다. 뭐 아니, 언제는 LIG 녹선이 한국 방산 체계 만졌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하고 수출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중동에서 받은 또 수주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합산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만 주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슨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분기, 2분기 실적 좋아요.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뒷부분에 우리가 가이던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주잔고 좋은 건 알겠고, 지금 2026년도 수출, 요건 수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출이 왜냐면 마진율이 30%가 넘거든요. 자, 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좋을 것 같고요. 요것들이 이제 인식되는 과정, 그러니까 사우디, 이라크 프로젝트, 이런 것도 진행되면서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쌀 때 매수했다 그러면 그냥 버티고 있는 것들이 맞습니까? 예, 맞죠. 그렇게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보너스, 고스트 로보틱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다 올해 흑자전환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방산에다가 로봇 이슈까지 같이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동사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받을 때도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여의도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멘트를 쓰기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변화가 올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거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 인수한 건 벌써 꽤 오래전 얘기예요. 한 2년 전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아틀라스 나오면서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내용들도 변화되고 주가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예,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 충분히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LIG 넥스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포지션 잡은 주가 위치는 높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드리블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항상 데이터를, 숫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 수치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LIG 넥슨 리포트 하면서 매번 보여드린 거. 4분기 안 좋아요. 그래서 4분기 요거 잘 넘어가고 나면 여기 1분기, 2분기 괜찮아요. 라고 했죠. 자, 1분기, 2분기 나오는 그 데이터 숫자가 어떻습니까? 지난해 최고의 실적을 냈던 그 과정들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LIG 넥슨이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과거의 경험치를 좀 생각해 보면 항상 1분기에다가 실적을 딱 꽂아놓는 그런 특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 이유가 있겠죠. 회사 특성상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빌빌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LIG 넥슨 같은 경우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1분기, 2분기, 3분기 이 정도 사이에서 하시고 4분기에는 항상 좀 쉬어가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도 1월 달에 우리가 LIG 넥슨 갖고 40% 이상 수익을 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이런 카테고리 안에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과정이죠. 이때 영업이익이 617억 원, 그 다음에 1100억 원 나왔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훨씬 줄었다가 지금 오늘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포지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거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숫자는 결과적으로는 주가로 다 증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략한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4%, 5%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중 확대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냥 즐겨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버린다. 이 구간이 이제 매물대가 처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5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일부분을 우리가 수익도 만들어내는 것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언짢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써야 될까?
주가의 미래 가치를 갖다 우리가 반영해주고 가야 되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미래 가치, 과거에 작년에 여기서는 왜 리포트 그렇게 썼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때 리포트하고 지금의 리포트하고 왜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면 YY 대비나 QOQ 대비 성장하는 폭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럼 이때는 뻥친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목표가 올려놨던 그 애널 리포트 꼭 기억하고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을 해둘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누구한테 그저 협박을 받았나? 왜 그때 그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팩트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하고 시각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라는 것들입니다. 전혀 달라진 이유. 그때보다 수출 잔고가 줄었나? 아니에요. 오히려 수출 관련된 수출 잔고가 더 늘었어. 그러면 밸류를 왜 낮춰야 되는데 나 그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경우 여기 60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찍어주고 있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걱정할 일은 없고요. 수렴 다 됐잖아,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갈 정도 되면 무조건 스트롱 바이 더 들어가야 돼요. 비중 확대입니다. 저는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 종목 2번 수익을 냈었죠. 또 한 번 또 거래할 때가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어때요? 네, 그렇죠? 네, 글쎄요, 글쎄요, 4분기 데이터, 4분기 데이터에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지 않냐, 너무 로열티 적게 받지 않냐, 뭐 이런 내용들 가지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을 받긴 했는데요.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이 숫자는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는 뻥을 칠 수가 없어요. 뻥을 치게 되면 나중에 신뢰성의 문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지난해 대비해서 적어도 100% 이상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 그럼 어쨌든 자기 기본적인 밸류에이션까지는 충분히 봐줄 수가 있다. 물론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따질 건 아니에요. 이게 PER이 뭐 100이 넘어가니까.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움직이는 흐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매크로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건 봐주게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가는 건 크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 위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만 원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비슷하게 공략하는 게 있어요. 크게 오버행 떨어지고 우리 여기서 나오고 다시 들어와서 요 자리잖아요. 요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구간에 또 수익 냈고 여기서 수익 냈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도 수익은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거 한 번 더 눌리겠죠. 근데 진폭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지진 그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래로 내려갈 때 진폭이 1번이 제일 크죠. 2번도 크죠. 3번보다 진폭이 줄어듭니다. 이게 수렴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진파가 잦아들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요. 지금 사실은 그래요. 한 39, 38 이 정도 수준에서 지켜주면 땡큐 하겠는데 그죠? 이때까지 올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진파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수급도 안정화되는 것들이고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승할 때도 수급 변화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반대로 보면 수급이 이제 사그러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이 직전에 보유한 내용들을 보면 이 아래쪽에서는 던질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뭐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굳히기 들어갔다니까 사람의 심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47만 원 정도에 들고 있어. 평균가가 아마 직전 한 6개월, 7개월치가 4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팔고 싶겠어요? 절대 안 팔지. 굳히기 들어가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제가 계산해 놓은 것도 있어요. 외국인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계산한 금액이 얼마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45만 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40만 원에 들어가기에는 하방이 조금 열려 있으니까 조금 못마땅한 거죠. 우리가 수익을, 중요한 건 45만 원까지 가서 수익을 가서 10%를 만들어내냐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드리블하게 좀 세이프하게 갈 수 있느냐 그 위치를 기다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T팜 요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이 자리에 한 번 올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공략해주는 내용으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둘러서 추격 매수할 필요, 그거 아니고 다른 거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건 좋은 거고, 주가 공략하는 위치는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관심이 있는 스몰캡입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용기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펌텍코리아 결국은 우리가 4분기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제가 4분기 다 비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분기, 2분기 안에 즐기는 것이 뭐다? 화장품이다. 그것도 2분기에 대체적으로 실적이 많이 나온다. 그러고는 펌텍코리아 용기 회사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중에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뭐가 더 문제가 있었다? 4종장 공장을 갖다 준공이 좀 지연돼가지고 늦게 가동이 돌아가서 램프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워낙 비수기인데다가 그 4분기 공장 그 선반영 해가지고 주가 반영도 해놨는데 그것이 뒤로 밀리니까 주가가 한 번에 같이 내려간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4공장 다시 제가 가동되는 것도 특별히 이상이 없다는 뉴스가 나와 있고요. 수요나 내용들 부분은 글쎄요, 여러분 KBT가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 용기 사업 부분도 양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보면, 자, 4분기 내용과 1분기, 2분기 이렇게 가면 좋아지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거 보지만 어차피 다른 거 다 좋아져. 숫자, 그죠? 숫자는 크게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반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영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리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도 상당히 좋긴 하지만 얘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쭉 하락한 부분 이거 이해 가셨죠?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여기는 하방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일단은 턴어라운드 시그널 왜 공장 가동된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시그널이 1차적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 없이 올라가는지는 않아요. 일단 1번 시그널은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실적 발표가 언제 나오겠어요? 예, 그렇죠. 3월 말 지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딘가 이 자리 있잖아요. 지금 수렴은 다 했어. 그래서 지금 요거 매수 타임 보고 있어요. 이게 주가 위치적으로는 오히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보다는 더 공략하기 편한 자리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55,000원 정도 아래쪽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요? 예, 55,000원. 이 아래쪽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 데이터가 사실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극히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래저래 조금 시간이 길게 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할 말은 다 하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회원분들은 케어맨클럽 회원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구독자분들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비용을 내셔라도 어떻게 줄여 나가실 수 있게 투자라는 것이 다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거.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좋은 채널을 만나서 아웃소싱을 잘하면서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 생각 한번 더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2부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